이제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비밀의 숲 시즌2. 지난주 짧게나마 동크나이트의 달콤한 꿈을 꿨으나 결국 소동진 납치는 통영사건의 기무적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검사 출신의 잘나가는 아버지를 둔 기무정이 가난해서 아들에게 운동 하나 사주지 못한 힘없는 아버지를 둔 가해자들에게 대학생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다소 납득하긴 힘들지만 심상이 어린 기무정이면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납득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결말만 앞두고 있는 비밀의 숲 시즌2. 여러 개의 사건을 정신없이 쫓다 보니 전체 흐름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5화 16화에서 황시목과 한여진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거대 권력이 얽힌 비리를 밝힐 예정인데요. 이 통쾌한 장면을 좀 더 즐기실 수 있도록 비밀의 숲 시즌2에 등장한 모든 사건들을 몇 개의 관점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비밀의 숲 시즌2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공통된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는 인트로에 등장한 이창준의 독백에서 설명됩니다. 진리를 쫓아 매진하는 것, 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는 모두 끝없는 과정이다. 멈추는 순간 실패가 된다.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해야만 하며 이를 멈추는 순간 실패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통영 사건에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무정을 수사했다면 그가 사실 살해당 피해자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세곡지구대 사건에서도 쉽게 자살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까지 수사를 깊게 했다면 지구대원들의 비리를 좀 더 일찍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박강수 변호사 사망사건 역시 누군가가 조금만 더 들여봤더라면 한주라고 하는 거대 권력이 연관돼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의 숲 시즌2의 모든 사건들은 경찰과 검찰이 끊임없이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들이지 않은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나의 발이 바늘이 되어 보이지 않는 실을 달고 쉼없이 걷는 것과 같다. 경찰과 검찰 모두 현실과 권력 앞에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와중에 진실을 탐구하는 황시목과 한여진이 등장합니다. 강원철 지검장에게 그 나이가 되면 알 법한 것들을 자신은 평생 알지 못할 거라 말하는 황시목과 최빛 단장이 끌어준다는 말을 할 때 이를 거부하는 한여진은 마치 바늘처럼 주변의 모든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이들의 노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마냥 그 어떤 보상과 결과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줌의 희망이 수백의 절망보다 낫다는 믿음 아래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제 기능을 상실하고 권력과 타협하는 경찰 최빛, 검찰 우태하 등은 현실에 만연한 수백의 절망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 속에서 황시목과 한여진은 좌절하지 않고 비밀의 숲에 가려져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인트로에 등장했던 독백은 당시에는 그냥 멋들어진 말에 불과했지만 이를 이해하지 않고 시즌2를 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즌2에 대한 큰 맥락을 설명합니다. 시즌2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관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영에서 기무정은 자신을 청소년 시절부터 왕따시켰던 친구 2명을 살해합니다. 그런 뒤 이는 출입 통제선을 뽑은 커플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뒤 판사 출신 오주선 변호사에 의해 순식간에 덮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청소년 범죄를 수사하던 서동재는 기무정과 죽은 2명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무정을 만나러 가고 그에게 납치 감금됩니다. 납치된 서동재 사건을 맡게 된 황시목은 당시 동재와 함께 수사했던 세곡지구대 사건은 물론 동재가 우태하 부장에게 들고 갔던 박강수 변호사 사건과 동춘 사건 폴더들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황시목은 비밀의 숲의 가장 메인이 되는 2가지 사건의 진실을 캐게 됩니다. 하나는 경찰과 검찰 사이 수사권 조정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동재 사건을 경찰의 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해 가짜 사진과 목격자를 만들어낸 존재,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함께 덮은 박강수 변호사 사건에 얽혀있는 거대한 권력 한조입니다.
비밀의 숲 시즌2를 지켜보던 많은 시청자들과 그리고 사실 제 주요 관심사도 서동재 납치범이 과연 누구인지였습니다. 하지만 서동재 사건은 사실 황시목이 더 큰 메인 사건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실 비밀의 숲 시즌2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한조의 경영권 다툼이었습니다. 비숲 초반 통영사건 직후 오주선 변호사가 강원철 동부지검장과 만나는 대화에서 오주선 변호사는 고인이 된 이창준을 손을 잡고 욕먹이는 한조 이성지와 성문일보를 두고 볼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강원철은 두고 보지 않으면 이현재 편을 들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동부지검장인 강원철은 드물게 한조라고 하는 대기업의 다음 경영자가 누가 될지를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으며 그는 이윤범과 이성재 둘을 상대하는 것보다 이현재 한 명을 상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오주선의 말에 반쯤 설득됩니다. 그리고 다시 13, 14화로 돌아와 강원철은 이현재가 오주선을 통해 던진 한조 엔지니어링의 부정회계 자료를 덥석 물고 이성재를 향한 화살을 날립니다. 중간에 여러 사건들로 시청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지만 결국 비밀의 숲 시즌2는 한조의 경영권 싸움에서 시작되어 한조의 경영권 싸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경찰식에 나와 있는 서동재 넥타이 사진을 조작하고 경찰인 백 팀장을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에 혼선을 준 가짜 목격자 전기혁. 그의 배우는 바로 검찰입니다. 먼저 경찰이 검사를 납치했다고 하면 수사권 협상에서 가장 득을 볼 것이 검찰이기도 하고 전기혁이 거쳐온 성남지청 형사 2부에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김서연의 존재와 14화 마지막에 황심이 검찰 내부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미끼를 던지자 그걸 전화로 받았어요? 라 덥석 무는 전기혁의 모습은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는 서동재가 납치된 날 그가 어떤 넥타이를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서동재가 그날 어떤 타이를 맸는지 직접 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건 수사에 관여하여 당일 CCTV 영상을 본 사람이어야 하는데 경찰이 가능성은 없으니 사실상 검찰이 확실한 셈이죠. 대가성이 아니라고 해도 우태와 최비춘, 한조와 관련된 박강수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강원철은 한조 엔지니어링 잡기 위해 오주선 변호사를 통해 한조와 손을 잡고 정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검경 모두 한조라고 하는 거대 권력에 굴복하고 만 것이죠. 과거 이창준은 무심코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어둠에 발을 들이게 되었던 자신을 떠올리며 과연 황시목이라면 그렇게 식사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발을 들이게 되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었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알만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본능적이고 사소했던 행동들이 모여 비밀의 숲을 낳았습니다. 그 안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한조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결국 박강수가 사망한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좀 더 힌트를 주었다면 좋았겠지만 13화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시작하는 느낌을 주는 비숲답게 힌트가 너무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비밀의 숲 시즌2의 결말, 이 영상을 통해 좀 더 즐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전 믿으시점 라이언 킴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새 영상 알림벨까지 부탁드립니다.